예, 안녕하세요. 성인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영상을 찍었다가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잘못 찍은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공무원 한자를 왜 글자를 파자해서 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자를 왜 찍고 쪼개서 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그 몇몇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 그냥 그 어떤 수익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전에 그 수능 세대 아마 그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죠. 2000년대 수능 세대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콩나물 시루 물주기 방법이라 해서 학습법 중에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지나가면서 슥슥슥 보는 그 약간 회독법 비슷한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회독법하고 좀 다른 건데 순전히 그냥 그 회독법하고 다르게 아예 이해가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려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화면을 계속 돌려서 이렇게 영상이 노출되듯이 계속 영상이 노출되면 그게 외워진다, 저절로 암기된다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건데 영어 단어에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써서 홍보하고 막 서울대에서 개발한 방법이다 한참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이 눈물을 흘렸던 아주 쓰레기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무원 한자에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쓰레기 같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문제를 갖다가 접하신 분들이면 아마 깊이 이해할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찍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21년도 국가직 9급 문제인데요. 아마 이 문제를 푸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맞춰서 그런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단적으로 제가 지금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하에서 지금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지방 7급 문제입니다. 지방직 7급 21년도 문제인데 정답률이 한 15%에서 18%? 20%?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선이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점에서 91점이 평균인데 이 다섯 과목이다 보니까 한 문제가 곧 1점이고 이 1점 때문에 분명히 그 90% 정도는 현재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에 당락이 좌우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아마 흘리면서 1년을 다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파자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우거나 아니면 파자를 해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강사한테 안 배우면 내년에도 똑같이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피셋이 그러니까 PSAT가 21년도 지금 이제 지방직은 안 들어왔는데 24년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리는 정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지는 않고요. 만약에 들어올 예정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역시 이제 국어는 문법이 좀 많이 약화되고 독해가 많이 강화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이 한자가 변별력을 두기에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기출되는 한자들을 볼 때 이 어떤 음은 비슷한데 뜻이 다르거나 아니면 글자는 비슷한데 음이 전혀 다른 한자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난이도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난이도 높게 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공무원 시장에 몇 분 계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일 유명한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강의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몇 개를 그렇게 설명을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못 해주시고 도금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실력 있는 강사분이구나 느꼈던 게 글자를 깨서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글자를 깨고 그리고 나올 만한 글자를 추려낸다는 게 역시 전문적인 강사고 1등 강사라고 불린다는 분이라니까 역시 그런 게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아주 형편없는 강사분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도금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도금만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한테는 제가 볼 때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 그 강사분한테 가서 도금만 하면 된다면서요 하고 따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시험 보는 분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훈도 같이 했어야지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한 건 여러분들 탓이기 때문에 강의를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강의를 편하게 한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인 겁니다.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제 걸로만 해서 커버는 되진 않고요. 저는 어차피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의로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뭐 모양은 비슷한데 음이 다른 한자 해서 몇백 자 정도 그리고 나중에 그 문장에서 지금 현재 이게 고난이도로 나오는 이 문제를 갖다 봤을 때 제가
다른 한자 검정 뭐 능력 시험이라든가 한자 능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학교에서 쓰던 그런 한자들 기출 아니면 뭐 시중에 교수님들이 있는 그 한자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유형처럼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한자를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비교해서 한 400문장에서 600문장 정도를 나중에 강의를 갖다가 따로 한 10강 정도 안쪽에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도 한 20강 좀 안 되게 20강이래. 예. 5강 정도 안 되게 몇백 문장 정도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상 암기법으로 갖다 스토리텔링으로 식으로 강의를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파사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경우는 지금 이제 20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0자에서 1200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응용하실 수 있게 되면은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도금이나 아니면 훈을 갖다가 추론하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이 쓰임이 잘못된 걸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자에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지방 7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되게 이렇게 쉬웠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저를 욕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너는 네 혼자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를 피눈물을 흘리겠어 막 이러면서 막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강의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한자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쓸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아는 분이 이렇게 한자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다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시험을 접는 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도움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등 강사분 같은 경우는 한자 과목 하나가 4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비싸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뭐 40만 원까지 주고 그걸 들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막 정답률이 한 10%밖에 안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지방직 7급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뭐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경찰직도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직렬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랬던 걸로 지금 제가 기초를 갖다가 대충 뽑아서 살펴보니까 꽤 오래된 패턴입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점점 강화될 겁니다. 아마 이게 점점 고난이도의 문제에서 변별력 있게 두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점점 낼 거고요. 모든 한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게 야매 방법이지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답이 3번인데 그냥 읽을 때는 곡절로 뭐 음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 못 풉니다. 다른 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린 글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황에서 절대 못 푼다고 얘기하는 게 음은 곡절이기 때문에 이게 끊을절인데 이게 끊을절인지 꺾을절인지 여러분들 꺾을절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는 상황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그 비교하는 글자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일단 끊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실입니다. 이 실 사자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색자인데 실을 색깔대로 끊는다. 예, 이렇게 외웁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파자에서 외우는 분들은 그냥 실을 색깔대로 끊어요. 당연히. 예, 실을 색깔대로 끊어야지. 무지개 색 안 끊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외우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곡절을 겪은 후 문맥상 여러분들 이 곡절이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막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인생이 막 고달프고 이런 건데 끊는 거겠습니까? 끊을 절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막 이렇게 꺾어지고 막 어디 막 이렇게 막 나무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꺾어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막 인생이 막 우여곡절이라고 얘기할 때가 꺾을절이 들어가야지 막 의지가 꺾어지고 막 이렇게 막 굽어지고 막 의지가 꺾어지고 막 이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들어가는 꺾을절이 들어가야 되지 끊을절이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우여곡절의 이 어떤 곡절의 이 끊을절은 아니겠구나 꺾을절이 들어갔구나 몰라도 이 끊을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뭐 훈을 갖다가 외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문장에 들어가는 이 곡절이라는 단어가 이 절자가 이 절자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외우시려면 제가 볼 때 한자 1급 정도는 따셔야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 제가 알기로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있는데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뭐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어떤 그 20강에서 25강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 야매 방법 20분씩 제가 한 강의를 할 건데 야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제가 다루지 않았던 글자까지도 쪼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 어느 정도 부수는 대부분 다 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강의가 비싸더라도 강의는 안 듣지언정 그 유명 강사분의 그 제가 추천하는 게,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그 어떤 그 제가 이게 지금 좋은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받고 누구한테 뭐 홍보하는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1등 강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국어의 1등이 누군지. 그분의 책을 제가 봤는데, 서점에서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하셔도 잘 될 만큼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그분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볼 때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을 텐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신 것 같고요. 책이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옆에 날개도 참 좋게 잘 돼 있고요. 그 어떤 이렇게 글자를 쪼개거나 아니면 글자가 비슷한 글자까지 옆에 이렇게 첨삭식으로 달려서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몰라더라도 이렇게 최소한 이걸 구별을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갖다가 이렇게 가질 수 있겠고, 제가 강의를 들은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구별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깨서 알려주시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알려주신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건 그냥 제 사견이니까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분 아니더라도 그 같은 학원에서 또 이렇게 그 국어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제가 잘 몰라서 시장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분도 이렇게 한자 강의를 별도로 이렇게 책이 있으신데, 그분하고 그분은 좀 이렇게 한자 스타일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수를 좀 강조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았는데, 책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 책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강사분 책이 좀 더 이렇게 한자 양이 많아서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날개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자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 좋을 것 같았으니까, 그분들 하여튼 그분들 책이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한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어 강의하는 분들, 그분들 책을 하나씩 사서 한자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10페이지씩이라도 꾸준히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제가 하는 강의를 이렇게 좀 들으시고 파자하는 방법을 알고 이 글자를 연상해서 외울 수 있으면은 처음에는 10페이지가 됐다가 뭐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늘어나실 거고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파자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처음에는 한 30분에 10페이지씩밖에 못 봤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30분에는 50페이지씩 보고 거의 막 한 2달, 3달 지나니까 1시간에 한 100페이지씩 봤다고. 그래서 그 회독이라고 하던데, 회독을 갖다가 뭐 하루 만에 거의 뭐 2-3번 정도 할 정도가 됐고, 한자 문제는 어떤 게 나와도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자 방법이 원래 맞습니다. 파자에서 하는 방법이 원래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한자를 외울 게 아니라, 뭐 특히 공무원 한자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읽을 줄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한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어려운 1급 한자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깨서 외우면 되는 겁니다. 깨서 이렇게 쉽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또 사설이 길었는데 영상을 짧게 찍는다는 게 제가 수정해서 또 길어졌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실 때 굉장히 제가 볼 때 애를 먹었을 겁니다. 이게 국어 9급인데 이게 다 도금이다. 현실, 야박, 근성, 채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틀린 걸 찾으라는 것보다 옳은 걸 찾으라는 게 더, 아마 저 조금 이렇게 말해서는 좀 그런데 엿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렇게 제가 볼 때 이게 맞추지 말라고 내신 건지 아니면 맞추라고 낸 건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이 파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외우기가 좀 외운다기보다는 맞추기가 쉬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주면 좀 편한 게, 문맥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서 읽어서 이 뜻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냉혹한 현실 있지 않습니까? 냉혹한 현실은 어떤 그 나쁜 게 그 나타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게 이게 드러났다, 어떤 게 뭐 구현됐다 이런 건데, 이 집시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집시자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대부분 다 어떤 집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다 뭐 이런 걸 내가 모르겠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대부분 다 들어가면 집실자입니다. 집실자가 아니라 그 어떤 집을 그 상징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이 현실에 들어가는 이 실자가 열매 실자인데 여기도 뚜껑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내가 구별을 못해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이 현실은 어떤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구현화된 거. 근데 이게 열매 실자를 갖다가 쓰게 되는 게, 열매는 조개패자가 들어갑니다. 조개패자가 들어가서 이 한자를 외우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외울 때, 이 집에다가 이 뭔가를 이렇게 꿰 관자인데, 원래 이게 꿰그 옆에 이 조개패자 위에 이 구멍 난 거에다가 이 끼운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냥 끼운다 그러는데, 이 막대기 하나 넣은 게 이 꿰 관자가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이 되는 그 과일 같은 거를 꿰서 이렇게 놔두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이 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곶감 마늘돼 있고요. 그다음에 뭘 이렇게 말릴 메주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거 강원도에 이렇게 아마 가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강원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푸라기에 깨가지고 이렇게 나무 처마 밑에 이렇게 쭉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이게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집들이 있는데 뭐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놔두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열매실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되는 거 갖다가 꿰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열매실자로 외우게 되는데 이거 열매실자를 몰랐더라도 이 현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그 집에 이렇게 이게 어떤 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집 실자가 쓰였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배제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현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실현된 거 그렇게 생각할 때 열매 실자를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진흙 근자를 갖다가 옆에 지금 쓴 건데 이 말씀 원자가 붙어서 진흙 근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지금 이제 원래는 그 뿌리 근자가 들어가는 근자인데 이게 삼갈 근자라서 잘 쓰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꽤 애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근자 때문인데 이게 별로 잘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흙 근자를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기출한자 중에 그 힘쓸 근자가 있습니다. 힘쓸 근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힘력자에다가 진흙 근자가 들어가서 힘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타고난 승부근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타고난 승부근성 어떤 타고나는 이 깊은 성질을 타고나서 그 근본되는 깊은 뭐 성질 뭐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성품 뭐 이런 건데 말씀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파자를 갖다가 생각할 때 아 이거 말씀 문자가 들어갈 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배제할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이었으면 이 뿌리 근자가 들어갔으면 들어가겠지 이 말씀 문자가 들어가지는 않았겠구나 해서 이걸 제낄 수가 있었고요. 이 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만 아시면 금방 할 수 있는 게 이 조개패를 제가 외우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 조개패자는 거의 많이 쓰이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조개패가 들어가서 돈 문제가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되었다. 고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사람 돈 쓴다. 돈을 쓴다는 느낌인데 이게 채용한다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갈 채자는 지금 캘 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손에다가 이렇게 손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서 나무 밑에 뿌리를 갖다 캔다 그래서 캘자가 되는 건데 이걸 모르더라도 아 이게 조개패자에다가 사람이 들어가서 돈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자는 이 비채자라 그래서 이 돈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쓰게 되면은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람을 채용할 때 쓰면 안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제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올해 이제 경찰입니다. 경찰 문제인데 역시 똑같이 이제 도금은 다 뭐 기반, 창제, 유리, 구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옆에 이 문맥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진 다음에 이 독해랑 같이 해서 이제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한자 문제를 갖다가 병행시킨 굉장히 뭐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에는 이게 되게 참신한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참신한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올드한 스타일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흔하게 있던 문제고요. 오히려 저렇게 짧은 문장보다 이렇게 문단 전체를 갖다가 던져준 다음에 독해하고 이렇게 뭐 병행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 스타일은 이거는 고등학교 한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국어나 뭐 한자에나 뭐 이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만큼 올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 참신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이 한자의 어떤 그 시험을 갖다가 폭넓게 접해 보시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지만 이걸 풀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 게 이게 똑같이 다 도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반, 창제, 구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금만 해서는 절대 못 풉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쉽게 풀었을 텐데 못 풀었다 그러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좀 이렇게 좀 깊이 하셨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불창입니다. 이거는 되게 기본자입니다. 되게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짓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머리 그 제목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제가 알기로 기출이 됐던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제를 모른다는 게 좀 저는 약간 좀 놀랐는데 모르기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어쨌든 이 창제라는 게 문맥상 지금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목제가 들어갔을 때 이걸 바로 제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목이니까. 제목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제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게 좀 약간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제목 제자라고 외우는데 저희가 이 머리를 갖다가 글자를 따서 저희가 외우게 되는데 파자를 해서 외울 때는 이 다른 제자와 다르게 이건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목 제구나 하고 제끼고 원래 여기에 들어갔어야 될 그 제는 이 지을제라 그래서 옷이 들어갑니다. 밑에 제가 나중에 그 제자를 설명할 때 들어가겠지만 밑에 옷이 들어가서 위에 칼이 있어서 옷을 갖다가 그 어떤 칼을 재단해서 지어낸다 그래서 지을 제자가 들어가는 그 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을제를 알면 아 여기 창자에는 지을제가 들어가야지 이 제목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고 제낄 수가 있고 앞에 있는 창 같은 경우에도 불을 창 같은 경우가 이게 불러서 뭘 만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창자는 바로 제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창 같은 경우는 이 비롯할 창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흔히 외울 때 옆에 있는 곡간을 갖다가 상징해서 그 영화의 서양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이렇게 있고 옆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입구가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창고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연상해서 이 어떤 창고를 이 칼로 빚어서 지어냈다. 그래서 지을 창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어떤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상해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을 창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상해서 파자해서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갖다 했다면 이 앞에서 이 불을 창이 아니겠구나 이 지을 뭐 비롯할 창 뭐 지을 창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저희가 뭐 이렇게 부르는 창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썼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제만 해도 지금 뭐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목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지을제를 갖다가 알고 계셨다면 이게 아니겠구나 하고 제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출되는 한자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자해서 외워두시면 그냥 파자에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파자에서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부수 같은 경우를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알거나 아니면 다른 한자들 갖다가 제 이용해서 파자하는 법을 갖다가 계속 다른 글자를 여러분들이 파자해서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이라도 그냥 들어만 두면은 글자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글자였지 하고 알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글자가 나왔을 때도 이걸 글자를 깨서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아 이 글자는 아니야 이 글자 맞아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별하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못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는 배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속 기능을 통해서 그냥 한 번이라도 쭉 이렇게 제가 자료는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 성해남의 자료실 해가지고 다음 블로그에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제가 지금 그 이렇게 자료를 갖다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글자를 쪼개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쭉 한 번이라도 들어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강의를 그 좀 이렇게 잘하시는 그 유명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남의 강의를 갖다가 홍보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창출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분들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화를 낼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못 듣더라도 그분들의 책을 사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책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책을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한자 한 문제 때문에 그 피눈물 흘린 분들이 너무 많고 막 1년을 다시 또 거의 죽을 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유명한 그 국어의 그 수능 원래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능 선생님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그분이 그 공무원 시장으로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무료로 강의하시다가 얼마 전에 그 별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자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강의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 성립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분 뜻을 이어서 한자만 따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에서 제 능력껏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그런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데 이렇게 파자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한 글자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그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모아가지고 한 10자나 20장 정도 모이면은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공유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나 그래서 모든 글자를 다 이렇게 파자를 가능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한자 사전에 이렇게 파자가 되는 그 원리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제가 쪼갤 수 있는 거는 쪼개보고 연상할 수 있는 건 연상시켜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